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무인 점포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무인 결제 신규 점포 수는 2년 전에 비해서 440%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오픈한 12월 달에 보니까 거의 100씩 찍었고요. 월로 하면은 2,400 정도요. 운영 괜찮더라고요. 인건비도 빠지고 그런 게 사라지니까 훨씬 더 저희는 만족해요. 이거. 정말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월 매출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경기도의 한 무인 점포를 찾았습니다. 간편 조리 식품인 밀키트 매장인데요. 이른 오전인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사람 안 되고 그냥 저기 내가 사가도 되고 아무 때나 24시니까 그것도 전 좋더라고요. 먹나 먹을 때는 괜찮지만 주말에 신랑이 올 때는 하나 끓여주면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잖아. 줄어든 외식 수요에 급격하게 성장한 밀키트 시장. 그 규모는 지난해 약 3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지는 제가 작년 12월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초기 자본은 보증금 하고요. 시설하는 거 해가지고 뭐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픈한 12월 달에 보니까 거의 100씩 찍었고요. 월로 하면은 2,400 정도요. 창업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침체된 경기 속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업주만의 노하우가 있다고요. 또 동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제 많은 일을 하려고 오전 11시에서 저녁 8시까지는 항상 매장 근무에 충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무인 점포지만 100% 비대면이 아니라는 거죠. 틈틈이 점포를 관리 중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이제 요즘 또 코로나 시국에 격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따로 장을 볼 수도 없고 만들어 드시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밀키트를 택배 주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택배도 보내드리고 배달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종을 변경해서 무인 점포를 시작한 업주. 거기에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이야말로 하루 종일 이제 사무소를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느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매일 앉아 있는다는 거, 묶여 있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적에 진짜 뭐 이틀 문 닫고 나가도 내가 누가 뭘 하실 분이 없으니까 그게 참 자유스러웠어요. 무인 점포가 증가하면서 창업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는데요. 최근 달걀 무인 점포를 개업한 한 업주를 만났습니다. 한 번 오거나 이틀에 한 번 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도착했는데도 청소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할 건 별로 없어요. 키오스크 및 재고 관리가 주요 업무인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유인 매장을 여기서 한 4년 했어요. 이후로 좀 취업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런 무인 매장들 하시는 걸 많이 보고서 제가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본 거거든요, 저희가. 4년간 직접 점포를 운영했던 업주. 인건비가 오르고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3개월 전에 무인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주 이용하세요? 네, 신선하고 저렴해서. 이게 해보면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집 가까운 쪽이고 그래서 그냥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매 품목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요. 음식점이나 뭐 대박 그런 상품이 생기면 사람들이 와 몰리는데 이 계란은 조금 종래에서 인정받으려면 조금 시효가 걸리더라고요. 이제 단골까지 생겼지만 키오스크가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응대하는 건 업주에게 남은 과제죠. 시작하기를 먼저 누르셔야 돼요. 바코드를 스캔하라고 하잖아요. 저기다 넣으시면 돼요. 잘 하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키오스크 쓰면서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손주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생기고 새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개업 초 갑작스러운 무인화에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도 있었다고요. 가끔 이제 깨진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볼 때 깨졌다. 그러면 이제 빼가지고 이제
또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업주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죠. 그럼 바꿔주시니까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거의 한 1,800에서 뭐 2,000 가까이 가거든요. 고정 비용은 20에서 30 사이를 전기세가 나간다. 그리고 80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월세 포함해서. 빠르게 성장 중인 무인 점포 시장. 전문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점포 운영을 위한 부대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이,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인건비를 어떤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면서 무인 상점을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어떤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인 상점이 증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인 점포의 증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된 요인도 더해졌죠. 하지만 무인 점포가 440%나 증가한 만큼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절도 피해를 본 업주를 만났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넣어놨는데 그 다음날 오면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키오스크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매상 가격을 보니까 안 찍혀 있어요. CCTV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또 애들이 절도를 한 거를 봤고,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죠. 2월 16일 당시 CCTV 영상 보실까요? 매장 안으로 들어온 2명의 남성,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기 시작합니다. 내부를 종횡무진하며 거침없이 물건을 고르는데요. 하지만 계산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매장을 벗어나죠. 이게 이번에 신고한 애들 거예요, 다. 하나 보여줄까요? 무려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절도 행각.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미성년자라는 걸 의식하고 별로 벌 받지 않는다, 그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대략 한 30-4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2년 전 처음 시작했던 무인 점포. 수익률이 좋아서 점차 확장했지만 지금은 운영이 어렵다고요.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이게 부업으로 생각하고 이제 서서히 제 주업을 그만두려고 이제 하나씩 시작한 건데, 이걸 더 확장해서 차라리 이걸 주업으로 만들자 해서 이렇게 사업장까지 낸 거죠. 기대를 품고 시작했던 무인 점포 창업.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막 헤쳐 놓는다든지 함부로 막 던져 놓는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냉장 문도 열어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요즘 매출이 정말 안 좋아요. 인건비 같은 건 없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상품 구입하고 뭐 하는 거 비례하면 매상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기대보다도 수익은 낮고 점포를 관리하는 시간은 많았다고요. 업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무인 점포. 여기는 주 상품이 아이스크림이고요. 이렇게 자리 잡은 지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단 세도 부담이 있지만 아이스크림 가지고는 제 심부름값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해당 매장에서 역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만 떠올리면 아찔하다고요. 보면 참 웃음 나와요. 자기 집인 줄 알고 양말까지 딱 벗어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취객. 구토를 한 것도 모자라 비닐을 바닥에 깐 뒤 자기 집인 듯 들어 눕기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개판.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 아이스 가게는 처분을 하고요.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3년차 무인 점포 업주.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겉보기가 좋다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무인이라고 그래서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트렌드가 된 무인 점포.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